오늘 저는 회사를 대표해서 저희 뷰노가 이제 딥카스를 활용해서 환자 안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신속대응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심포지움에 참여하면서 저희 뷰노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와 일들이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느끼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었고, 많은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제 재밌게 듣고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이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뷰노의 딥카스는 일반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4가지 바이탈 사인, 호흡, 맥박, 체온, 혈압, 이렇게 4가지 바이탈 사인을 활용해서 환자의 심정지 위험도를 예측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반 병동에 입원하면은 하루에 3번이나 혹은 더 악화가 예상되면 더 자주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데, 수기적으로 측정한 바이탈 사인을 시리얼하게 활용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위험도를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산출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 병동에서 입원한 성인과 소아 환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매뉴얼하게 수기로 측정된 활력 징후들을 서버에 입력하고, 저희 딥카스가 그 환자 개개인의 시리얼한 바이탈 사인을 입력으로 받아서 0점에서 100점 사이, 100점에 가까우면 그 환자는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의 이 UI, 그러니까 페이션트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각 환자분들마다의 활력 징후와 그리고 저희 딥카스 점수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이 딥카스 점수를 활용해서 이 환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환자인지, 신속대응팀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좀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바이탈 사인 각각마다도 중증 악화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걸 좀 종합해서 딥카스라고 하는 하나의 점수로 판단하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각 환자마다의 그 개별 그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면요, 이 딥카스가 이 시리얼하게 이제 진행되는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딥카스 스코어가 이제 높아지면은 병원에서는 실제로 좀 더 자주 환자를 들여다보고 좀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그림도 실제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딥카스를 활용하시면서 실제 빠르게 ICU 트랜스퍼를 시킨 케이스에 대한 것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딥카스의 한 가지 좀 중요한 장점으로서는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의료진 분들의, 또 저희의 그 사용자분들이죠, 요구사항을 UI로 빠르게 반영하고 그 기능들을 추가시켰다는 것을 한 가지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병원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그런 권한에 따라서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나중에 제공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좀 실제로 이 모니터링을 하시는 의료진분들마다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처음에는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딥카스를 필드에서 활용하면서 의료진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도입됐을 때에는 앞서 이현주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RRT가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RRT에서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대시보드를 TV 형태로 보면서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RRT가 없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동의 이 스테이션에서 이 딥카스 화면을 보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딥카스 스코어가 울리는 경우에는 저렇게 오른쪽에 팝업처럼 알람이 뜨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자를 모니터링하다가 딥카스 스코어가 저희가 제공한 일정 그 컷오프를 넘으면 알람이 뜨이고, 그걸 이제 그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그 추이라든지 점수를 고려하신 다음에 실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뷰노는 이제 2014년부터 의료의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창업한 회사고, 올해로 한 12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저희 이제 창업자이신 이해아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제 디카스를 이제 설계하시고 이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제 페이션트 모니터링 알람 시스템으로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카스를 설계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디카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4가지 바이탈 사인만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의 악화를 예측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바이탈 사인이지만 물론 앞서 많은 강의에서 그 4 바이탈 사인이 되게 중요한 피처라는 것들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제 제품화되는 그런 성능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저희만의 기술을 포함했습니다. 일단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말하면은 그 환자 데이터들 중에서 악화가 발생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모델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환자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에 있고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학습에 적절치 않은, 예를 들면은 뭐 DNR을 받은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활력 징후가 아예 측정되지 않은 환자들, 그런 것들을 바르는 작업을 거치고요. 두 번째 이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과 레이블링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와 이제 미국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정 컷오프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앱노멀한 그런 케이스들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미싱한 그런 밸류들은 앞서서 그 포워드 필 하면서 끌어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이벤트를 포지티브로, 어떠한 이벤트를 네거티브로 정의해야 되는데, 이러한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정의를 환자의 기록과 그리고 모든 다양한 의무 기록들을 토대로 레이블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RLN, 그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RNN을 활용해서 그 환자의 시리얼한 바이탈 사인을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 이델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고리즘을 어떠한 적절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가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그 교수님께서 민감도도 중요하고 AROC도 중요하고 PPV, 그러니까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도 중요한데, 그런 거를 저희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를 잘 맞췄는지, 아니면 펄스 알람의 비율이 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허가를 국내에서 받았고, 그 이후로는 그 앞서 이현주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후양 연구 그리고 전향 연구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 디카스의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디카스를 성능을 검증은 그 보통 저희 이제 AI 쪽에서는 스탠드 그 기존 스탠다드를 정의해 놓고 그 스탠다드보다 이 저희가 제시한 알고리즘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비교하는 그런 식의 스터디 디자인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뉴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베이스라인 삼아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정 그 ARC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펄스 알람이 많이 감소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민감도에서의 기준을 삼아서 디카스가 그 뉴스와 동일 민감도에서의 그 디카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지점에서의 환자 1000명당 하루의 알람 수를 비교를 했는데, 그 환자 1000명당 하루의 알람 수가 한 40%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즉 우리가 맞출 환자들은 그대로 맞추고 그 동시에 펄스 알람은 줄였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제품을 가지고 있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멀티센터의 후양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병원에서 동일하게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한국에서 이 4 바이탈 사인을 활용한 딥카스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신속 대응 시스템 체제 안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저희 AI 알고리즘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그 의료진 분들의 실제 저희 디카스 활용을 하시는 의료진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저희 병원은 정기적으로 활력증후를 입력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활력증후를 병동에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디카스가 분석을 해서 90점 이상의 고위험 환자분들을 저희에게 알람으로 띄워주게 되고 90점 이상의 고위험 환자분들 위주로 분석을 하고 조기 악화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혹은 의료진의 직관적인 이런 경험에 의해서 많이 환자분들을 활성화했었는데 디카스 도입 이후에는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을 때도 근거 중심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추가 입력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알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단일 수치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알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법니다. 저희 병원이 디카스라는 걸 사용한 지가 만 횟수로 이제 3년째 접어들고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인상 깊게 생각나는 환자를 꼽자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대부분 디카스에서 나와주는 환자들을 보러 가기 때문에 이제 환자 개개인을 기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저희 조기경보 시스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폴스 알람이라고 해서 거짓 알람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이제 기근이라고 해서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디카스는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꼭 가야 되는 사람한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조기경보를 보고 환자한테 뭔가 대처를 했기 때문에 디카스의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특별하게 기억난다고 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돌이켜보면 됐다고 볼 수 있죠. 병원 원내 사망률이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의 입실 비율이 많이 줄었다거나 하는 걸로 간접적으로 저희가 볼 수는 있는데, 저희도 이거를 병원에서 분석을 한 적은 없긴 하지만 체감상 느꼈을 때는 확실히 중증도가 많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조기에 중환자실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중환자실에서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디카스와 같은 이런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인해서 병원의 환자의 안전에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뷰노가 가장 큰 장점은 아주 1세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로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로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각 질환군별로 밸리데이션이 되는 이런 AI들이 좀 더 개발이 된다면 훨씬 좋은 예측 모델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예측 모델로서 선구주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정말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알고리즘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엔지니어인 저로서도 되게 뜻깊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디카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측은 그러니까 하버드 스탠포드의 클리니컬 AI를 연구하는 어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발간한 그 2026년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여기서 10가지의 프레딕션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2번과 8번을 보시면 저희 디카스와 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전트 케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가 정말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8번은 클리니컬 CDS가 그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말 실질적으로 전향적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인공지능, 그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마침 저희는 이 예측을 실제로 만들었는데요. 1월에 퍼블리시된 저희의 논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전향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카스를 활용한
인터벤셔널 스터디이고요. 인하대학교 병원 김정수 교수님을 PI로 해서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1년 동안 디카스를 도입하고 디카스에 알람이 울린 환자들 중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진 그룹을 인터벤션 그룹으로, 그렇지 않은 그룹을 컨트롤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그 둘 간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인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였습니다. 저희는 그 결과 그 유주얼 케어 그룹, 그러니까 디카스 알람이 울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심정지가 한 절반 정도 줄은 그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세컨더리로서는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도 감소하였습니다. 둘 다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스텝 웨지드 클러스터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입니다. 한국의 4개의 병원을 이제 같이 교수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디카스를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디카스 도입 전과 후에 인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를 비교하는 그런 디자인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연도를 보시면 2026년 3월이 스터디 종료 기간인데 이제 곧 스터디가 끝납니다. 오른쪽 위에 QR 코드를 찍으시면 저희가 그 크리스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그 미국으로 따지면 clinicaltrials.gov와 비슷한 건데 거기에 저희의 트라이얼에 대한 프로토콜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디카스에 대한 후향적인 멀티센터의 성능 검증, 전향적인 멀티센터에서의 성능 검증,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 도입을 시켜서 디카스가 정말 유의미한 그 환자에 대한 아웃컴에 개선이 있었는지를 보이는 연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카스뿐만이 아니라 의료 인공지능 제품들이라면 모두 이런 플로우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야와 학회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 레코드를 쌓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병원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업과 밸리데이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에 이미 FDA에서 그 브렉스루 디바이스 데지그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시장에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돕는 FDA의 우선 심사 프로그램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CE MDR 그리고 UKC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는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카스는 일반 병동에서 심정지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그 이전에 프리벤터블 인터벤션을 가능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웃컴들을 확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인허가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와 acute respiratory failure와 sepsis 그리고 acute kidney injury 이렇게 4가지 아웃컴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아웃컴을 선정한 이유는 원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기도 하면서 의료진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레퍼런스들 조사하고 그리고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함께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국내에서 이런 인터벤션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 미리 스크리닝할 수 있는 이 질환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일반 병동을 넘어서 그 ICU와 그리고 응급실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얼리 워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다음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ICU향 제품으로는 그 사망 그리고 septic shock 그리고 심정지 각각의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인허가를 받았고 인허가를 앞으로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응급실에서는 그 응급실에 온 환자를 디스포지션하는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그 디카스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국내 그 프로젝트, 국가 단위의 가버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중환자 치료를 위한 그 어려움들, 지방에서의 중환자 치료에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자원적인 어려움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양산부사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등의 컨소시엄들이 모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지방의 소규모 2차 병원에서 응급한 중환자를 빠르게 선별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알람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들 대상으로도 같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하게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그런 모바일 ICU를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컨소시엄에서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이송을 하면서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주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ICU 트리아지 시스템이랑 리얼타임으로 ICU의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정말 그 중환자의 그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그 드비타 교수님과 빈생 교수님, 방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컨티뉴어스 바이탈 사인을 활용해서 지금으로는 저희가 수기 입력을 활용해서 디카스에 입력을 하고 있는데 컨티뉴어스 바이탈 사인 그리고 웨어러블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 컨티뉴어스 바이탈 사인을 중증 악화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바이탈 사인들을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 완전 초기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병원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되고 저희는 그러한 기술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그런 예후 예측 솔루션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임상적인 연구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라든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 저희 디카스 그리고 디카스 이후에 나올 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병동을 넘어서 전체 병원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